안녕하세요. 나는 자영업자 영영이 송영이 줄여서 나자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를 잊고서는 현재도 미래도 없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는 날이죠. 6.25 전쟁, 제2연평해전 등 있는 우리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해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달입니다. 대전에는 현충원 외에도 근대 현 역사를 담은 관사촌 태미오래,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유성은 화폐관, 대전역 주변에 대전역사박물관 등 아주 다양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소들이 있는데요. 아직 꿈꾸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나 중학생의 자녀들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 정도 방문하시고 우리들의 역사를 한 번 더 기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되었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방송인데요. 그날만큼 우리가 노래 한 곡 제가 신청했는데 듣고 가겠습니다. 김광석의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양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시를 부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광야 이육사님의 시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육사님의 시이기도 한데요. 달이 달인 만큼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살짝 뽑아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쓴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제가 들려줄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미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월 김보람 친구인데요. 역사 시간에 난 생각했어. 6월이 아니고 6월인 이유를. 기억은 어디로 갔을까? 잊고 싶은 아픈 기억이 많아서일까? 잊으면 안 되는 6월의 역사를 이젠 내가 기억할 테야.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저도 못하는 한 친구는 제주도 친구인 것 같아요.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 호국 영혼께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두 문장에 모든 게 다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이름을 이렇게 가렸는데요. 우리나라. 나라를 되찾기엔 큰 시련이 있었지만 지금은 나라 휴전 중이다. 전쟁을 할 때 정말 많이 죽었다. 희생을 안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다. 희생해 주신 분과 군인분들 감사합니다. 저 어릴 때는 군인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편지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신청곡인데요. 한 곡 듣고 또 우리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 임영웅.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내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줄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네, 제가 특별히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성장하는 대전의 문창시장, 네, 문창 전통시장 특성화 첫걸음 육성사업단의 사업단장이시면서 그 경영학 박사이신 오병조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뵀는데요. 예, 단장님 지금 들으신 노래가 저도 이명웅을 좋아합니다만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해를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특별한 의도가 있으실까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네네. 저는 임영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네, 네네. 아, 노래 좋더라고요. 네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청주에서 사시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오셨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은 문창 전통시장의 네. 특성화 첫걸음 시장 육성 사업단장으로 있습니다. 네네. 대학에서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아, 네. 그동안 20여 년 동안 네네. 이 전통시장 활성화 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20년 가까이요. 지금 5개 시장, 저 멀리는 군 단위의 5일장부터 아, 네. 시내의 어떤 네. 시의 1200개 점포 이런 상권까지 저희가 이제 상권 육성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또 이 문화관광형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직원이 한 많게는 4명까지도 있고 그런데요. 네. 그런 인사 조직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또 최근이지만 한 3년 전에 그 인사 조직 여기 대전대학교 쪽인데요. 아, 네. 네, 거기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공부 중입니다. 와,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계신데요. 단장님께 말씀하신 상권 육성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런 사업단이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한지 20년이 넘었나요? 아니죠. 지금 11년째입니다. 제가 네. 2013년 1기거든요. 와, 그럼 원조시네요. 네. 아이고 원조라기보다는 네네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문전성시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 네. 201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문전성시라는 사업이 이제 휴시가 됐는데 이제 전통시장에 네네. 문화나 네. 관광을 접목시키는 그러한 사업이었어요. 시범 사업으로 했다가 그게 전국적으로 한 10개 시장을 시범 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전통 시장을 특성에 맞게 그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을 육성을 해서 그런 시장에 맞게 네. 매칭을 해서 진행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도 하셨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런 단장님을 하시기 전에 예. 단장님도 똑같은 자영업을. 자영업자죠. 네네네. 저는 제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게 99년도인데요. 99년도에 그때 전통시장에 이제 와서 사업을 하게 됐어요. 나름은 35가지 네. 이제
원래 대학 교수 아, 네. 그쪽을 이제 꿈이었죠. 네. 그 디자인 뭐 그래도 대기업 광고대 행사를 다녔으니까 네, 네. 실무도 한 10년 익혔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 교수나 이런 쪽에 꿈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생각할 때 아, 내가 35까지 어떤 대학 교수의 길을 못 간다면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과감한 결단이었어요. 대기업 그래도 큰 회사였거든요. 네, 네. 예, 그때 어떻게 보면 지금 창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 네. 35에 전통시장에 중간에 창업을 했었어요. 아, 그럼 청주에서 예, 창업을 예. 하신 건가요? 업종은 혹시 여쭤봐도 된다면? 화장품 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가요? 굉장히 피부가 굉장히 고우신데요. 그래서 나름은 재밌었어요. 뭐냐면 네. 광고대 행사를 다녔고 디자인을 했다는 거는 그 마케팅 부분에서 나름 이벤트 이런 네. 쪽을 했고 고객 관리 쪽 이런 네. 부분을 화장품을 이제 접목시켰어요. 저희 매장에. 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이제 어떤 다른 분이 하던 점포였는데 제가 그걸 인수를 해서 사실 그때가 어려운 IMF 시절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도 그게 더 잘 됐어요. 제가 인수를 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나름은 뭐 그래도 열심히 해서 네. 청주 시내에서 한 10개 매출 안에까지도 들어갔었어요. 네. 그럼 근데 또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의 자영업의 성공 외에 네. 또 다른 함께하는 그 시장의 또 활성화를 위해서 회장님을 또 그렇죠. 그때가 이제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이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전통시장 특별법이 생겼어요. 아, 그때 법이 생겼군요. 2004년으로 기억이 드는데요. 네. 그 무렵에 전통시장 특별법이 생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전통시장을 지원하게 됐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현대화 사업이라고 현대화 아케이트 위주로 그쵸. 네, 아케이트가 정말 많이. 먼저 비가림 시설, 네. 비가림 해가림인데 비가림, 그런 해가림. 부분만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전통시장에서 얼마나 젊었어요. 그때가 35대였는데. 그러니까 청춘 이상 어린이셨네요. 전통시장에서 보실 때는 진짜. 그 상인 회장님께서 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는 상인의 사무실도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죠. 여러 가지 참 상인의 사무실, 네, 고객쉼터, 교육관 이런 것이 잘 돼 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네. 그때는 이렇게 서류 한 장을 올릴 수 있는 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뭐 시장에 다 매니저가 있고 시장 매니저분들이 다 있고 해서 잘 네. 올리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전통시장 저희들이 이제 무슨 공모 사업을 올린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걸 도와주다가 시장 총무부터 시작을 했어요. 총무부터 이제 네. 시작을 하셨군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 그 시장 총무를 하다가 네. 이제 또 이렇게 부회장이 되고 네. 상인 회장이 되었어요. 와, 예. 굉장히 빠른 나이에 그렇죠. 하셔서 40대 초반에. 예, 그러면 또 이렇게 사실 이 조직의 리더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잖아요. 네, 또 예. 오랫동안 진행해 오셨던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실 설득하고 하시는 게 좀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 시장을 10년이 넘게 다녔고 한 10년 정도는 또 그런 또 교육을 많이 다녔거든요. 네. 강사로서 또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참 나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이제 청주에 있는 가경터미널 시장이라는 네. 시장의 상인회장을 맡게 됐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시장의 그 상인들이 참 젊었어요. 네. 또 이제 지금은 거의 5, 60대 됐겠지만은 그때 당시 20년 전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40대가 주를 이루었었어요. 그래서 점포 수도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0개 점포 정도 됐는데 상당히 이렇게 많이 협조를 잘 해줬고요. 네. 제가 젊은 상인회장이었지만은
상인들의 그런 협조 때문에 네네. 막 앞에서 일을 하게 됐었어요. 아, 네.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경험도 하시고 직접 운영도 하시고 또 대기업의 경험과 회장님의 경험과 그런 거를 하셔서 정말 잘하셔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시장에 엄청난 새바람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또 공부를 또 하셔가지고 상권 육성 전문가가 되셔서 네. 굉장히 많은 시장을 다니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대전 전통시장, 문창 시장을 이제 올해 이제 맡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우리 이 사이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네, 올까요? 네, 두 번째 신청하신 조항조의 만약에 듣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나.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끌어안고서 울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마음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위해서 다 해줄 수 네, 조항조의 만약에 듣고 오셨습니다. 문창 전통시장이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어른들이 많이 또 양이 또 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산에 또 가깝기도 하고 동구 전통시장. 아, 저희는 이제 지역으로는 중구입니다. 아, 중구.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리 하나 건너서. 다리 하나 건너서 네, 그 다리 하나로 제가 예, 예, 예. 그 특성화 첫걸음 시장이라고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첫 걸음을 시작하는 어떤 뜻일까요? 예, 그런 것이죠. 예, 우리가 첫걸음 걸음마 네네. 뛴다고 하잖아요. 우리 네네. 아기들이 돌 되면은 이제 걸음마 네. 뛰듯이 저희가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그 체계적으로 보면은 단계별로 육성을 네. 이렇게 그게 굉장히 나누었어요.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물론 골목형 시장이라고도 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골목형 시장. 골목형 시장 이제 단기에 한 2년 정도 제가 기억으로는 2년 정도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네, 네, 네. 그 골목형 시장과 그 골목형 시장은 그때만 해도 한 시장에 한 가지의 특색을 살려서 네, 네. 진행을 해라. 그게 뭐 도시락으로 특화를 시킨다든지 아, 네. 뭐 나름 그런 뭐 청주회 같은 경우는 삼겹살거리 네, 삼겹살거리 있죠. 이런 부분 뭐 송광 우리 대전의 유성구에는 이제 송광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도시락을 특화시켰었어요. 물론 네. 제가 이제 다 담당했던 그 수석위원으로 했던 그 시장이었지만 그렇게 특색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 또 문화관광형 시장 이제 첫 걸음과 문화관광형 시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지역선도형 시장 네, 지역선도형. 예.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이라고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글로벌 네. 시장은 전국의 10개 시장만 지원을 해서 네. 대부분 이제 대규모의 그 관광형 시장이었는데요. 네. 그런 지역에 아주 1,000개 점포 이상 막 이런 점포들 이런 시장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르네상스 사업 그쵸, 이렇게 되어 르네상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첫걸음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네. 또 디지털 전통시장이라고 있네요. 네, 디지털 요즘에- 전통시장. 네. 그 다음이 이제 르네상스 사업으로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첫걸음 시장이라 하면 정말로 그 특성화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시장이죠. 네, 네, 네. 그야말로 이제 첫걸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다뤄야 될 것들은 저희가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 전통시장들이 그 어떤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조직이 많이 향상이 됐지만 그러한 어떤 결제, 카드 네. 결제라든지 카드를 잘 안 받아준다든지 또 현금 영수증 발행이 네. 잘 안 되다든지 카드 단말기가 없다든지 사업자 네. 등록증은 있는데 단말기를 아. 없다든지 이런 부분 결제 수단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 네. 또 고객 신뢰 차원에서 뭐 요즘 그런 마트라든지 대형마트 가면 다 가격 표시나 원산지 표시가 잘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 또 환불이라든지 또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위생 청결. 네. 그 위생 청결은 뭐 개인 점포의 청결도 있지만 네네네.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청결, 뭐 천장 같은데 거미줄이 있다든지 먼지 그런 부분들, 네. 또 고객선 지키기. 고객선. 이 네. 고객들이 이제 왔을 때 고객님들이 왔을 때 그 물건들을 막 너무 앞으로 진열을 했을 때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3대 서비스라고 그래요. 네. 결제, 또 원산지 가격, 네.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2대 혁신 역량 강화라고 해서 시장의 조직 강화. 네. 상인회장님을 중심으로서 상인회는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부 조직으로 뭐 청년회라든지 분야회라든지 또 소방대, 의용소방대 이런 조직이 강화돼서 시장이 아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 또 안전. 시장에 또 여러 가지 그렇죠. 또 이런 화재라든지 맞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전통시장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그렇죠. 다닙니다. 그래서 네. 또 어떤 줄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네. 아까 그랬던 물건들을 또 위험하게 진열을 해놨을 때 네네. 그런데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안전 관리 네.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거? 거죠. 그런 것을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이미 우리 단장님께서는 사실 20년 가까이 예. 전국에 있는 다양한 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뭐 문화관광까지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창 전통시장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아쉬운데요. 예, 예. 우리 못했지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단장님의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저는 우리 전통시장이 무엇보다도 그 상인 회장님들이 엄청 고생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조직 상인 회원들이 상인 회장님들 중심으로 열심히 이렇게 단합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유치했지만 협조를 잘해서 나가시고
지금처럼 그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동행 세일이라는 데 들어보셨죠? 그런 네네.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지원책이 많은데 좀 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네네. 뭐 이를테면 지금 혜택이 제일 많은 온누리 전자식 그 상품권, 네네. 뭐 TV 광고도 많이 예, 요즘에 나오지만은 많이 광고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또 손님들한테 어필을 하고 뭔가 지금 뭐 저도 그렇지만은 진짜 매일매일이 변화의 연속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한 회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지만 그것을 상인분들이 이렇게 따라가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상인 역량 강화라고 합니다. 네네. 그 역량 강화 쪽인데 그런 부분을 본인들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예를 들면 뭐 요즘 온라인 판매라든지 아까 디지털 전통시장 얘기를 했지만 네네. 그런 부분에 다들 적극 참여를 하시고 우리가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먹개비라는 배달 앱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쨌든 참여하시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네. 또 이런 스마트폰 이런 부분에 왜 이 점포를 이제 이 오프라인 점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온라인 쪽도 맞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좀 어려운 상황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미약하나마 이런 전문가라고 하지만 같이 1년, 2년, 많게는 뭐 3년까지도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 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 열심히 하셔서 시장 자체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앞으로도 우리 시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그 대전 중구 문창 전통시장 회장님의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회장님과 우리 단장님이 힘을 합하면 앞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또 문창시장과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이 체계화되고 그런 전통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 단장님 다음 기회에 또 오시면서 아쉽지만 여기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이렇게 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선희의 2년 들으면서 2부 넘어가겠습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기회 당신은 선물인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두 번째 시간, 네, 책에서 삶의 길을 묻다의 우리 유영관 선생님의 신청곡 이선희의 인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또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들어는 봤지만 다 읽은 사람은 찾기 힘든 고전소설과 추억의 한국 단편소설을 소개해드리고 바쁘신 우리 자영업자님들 책 읽지 못하셔도 읽으신 것처럼 만들어드리고 있는 책 읽어주는 자영업자 유영관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에어로빅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으셔서 운동하는 것도 재밌지만 운동 후에 나누는 차담도 운동만큼 재미가 있어요. 주부들의 살림 노하우도 인생 이야기도 듣는 게 여간 재밌지 않은데요. 얼마 전에 그분들이 운동할 때 운자가 왜 우리가 운이 좋다 할 때 그 네. 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운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좋은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굉장히 활기차고, 네, 밝아 보이시고, 의상도 네. 이제 환해지시고, 네. 네, 사회 활동에 막 즐거움을 느끼시는 듯한 느낌이 네, 네. 듭니다. 자, 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실 책 또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동백꽃을 굉장히 귀에 쏙쏙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아이 귀에 쏙쏙 들어오셨다니까 다행인데요. 자, 오늘 읽은 것처럼 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예, 오늘 읽을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그 제목을 보면 이제 주제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책도 제목에 이 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자,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어느 날 벌레로 변신한 그레고르의 이야기입니다. 얘 왜 변신했을까? 변신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이 소설의 주제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그레고르가 어떤 인물인지 볼게요. 자, 그레고르는 외판원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는 이 일을 되게 싫어해요. 네. 그래서 예, MC께서 9쪽, 네, 예, 9페이지. 9쪽 읽어주시면 예, 예. 네. 아, 어째서 나는 이런 힘든 직업을 택한 걸까? 매일같이 여행해야 하다니. 사실은 상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든다. 게다가 여행을 떠나면 기차 시간에 대한 걱정, 불규칙한 식사와 질 나쁜 음식, 수시로 고객이 바뀌는 통에 만남을 오래 지속하지도 못하고 겉으로만 대하게 되어 정말 붙이지 못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근심을 피할 수가 없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레고르는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불규칙한 생활에 대한. 그런데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을 싫어하는 일을 이 그레고르는 왜 하고 있는 건가? 네네. 자, 바로 나오는데요. 자, 10쪽에 네. 자, 예, 여기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었는데 9페이지, 10페이지. 예, 네. 여기 읽어주시면 돼요. 네. 내가 부모님이 사장에게 진 빚을 갚을 만큼 돈을 모으면 그러려면 5, 6년은 더 걸릴 테지만 꼭 그 일을 해내고야 말겠어. 그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거야. 그러려면 우선 일어나야 해. 기차가 5시에 출발하니까. 네. 아, 네. 부모님의 빚을 갚기 그렇죠. 위해서 예, 일을 부모님이 시작했거든요. 사장에게 빚을 졌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들이 일하면서 갚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그레고르는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꿈꾸고 있는데 내가 지금 5년 정도 일을 했지만 앞으로 5, 6년 더 일을 해서 아, 네. 빚을 다 갚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반드시 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날 아침에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이제 네네. 잘 일어나지지 않아서 그럼 먼저 내가 일어나야지 그 꿈을 이루려면 일어나야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성실한 친구인 거죠. 네네. 책임감도 있고 부모님이 진 빚을 갚기도 하고 5, 6년 동안 앞으로 더 일할 건데 5년 근무하면서 한 번도 병을 앓은 적이 없다고 이제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게으른 아들 때문에 또 내가 늦게 출근을 하면 우리 부모님까지 사장에게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뭔가 좀 생각이 많은 그런 청년인 거예요. 네. 예. 부모님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 싫은 일도 하고 또 동생이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그 동생의 공부도 내가 책임져 줘야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는 성실하고 성실함. 가족에서도 회사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늦잠을 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예.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버둥거려도. 그래서 온갖 걱정을 하고 버둥거리다가 7시 15분이 됐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5시 기차를 타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럼 평상시에는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4시에 일어나서 5시 기차를 타서 출근을 하는 굉장히 성실한 직장인인데 출근을 안 하니까 7시 15분에 지배인이 찾아와요. 네. 예. 그래서 지배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24쪽, 25쪽 읽어주세요. 네. 24, 25페이지. 그리고 자네의 위치가 결코 확고부동한 것은 아닐세. 요사이 자네의 근무 성적은 사실 만족할 만하다고 할 수 없어. 물론 지금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때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시기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된단 말이야. 네. 예. 굉장히 힘든 상사를 만났네요. 그렇죠. 매니저를.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4시에 일어나서 5시 기차를 아까 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병을 앓은 적도 없어요. 근데 사실 네. 병을 앓지 않은 게 아니고 조금 아프더라도 출근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 지각을 했다고 지배인이 쫓아와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를 내가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물론 지배인은 그런 이제 악담을 막 퍼붓다가 이 그레고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요.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이제 네네. 벌레로 변신했으니까 문을 못 열어요. 아. 그 이제 네.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가족이랑 지배인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벌레로 변신한 그레고로를 보고 이제 지배인은 당연히 도망을 가요. 네네. 예.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했느냐? 네. 그 방에서 나왔으니까 벌레지만 그레고로잖아요. 네네. 그런데 엄마는 이제 비명을 지르고 아빠는 당황을 해서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네. 그 이제 여동생이 하나 더 있는데 여동생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날은. 네. 예. 그러니까 벌레로 변신을 한 그레고르를 보고 가족이며 회사에서 지배인이며 모두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레고르를 인정하지 않고 네. 이제 벌레로서 거부를 한 거죠. 예. 그런데 그레고르가 그러면 벌레로 변신하고 이제 이렇게 벌레로 취급을 당하는 건 그럴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하기 전 사람이었을 때 사람이었을 때. 과연 그러면 한 인격체로 존중받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볼까요? 회사원일 때 굉장히 성실했잖아요. 한 번도 결근도 없이 아프지도 않고 5, 6년을. 네. 근데 지배인이 단 하루 지각을 했다고 와가지고 야, 너 자리가 이게 확정적인 게 아니야. 너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너 실적이 요새 너무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인격적으로 존중했던 걸까요? 아니면 부속품, 언제든지 넌 갈아 끼울 수 있는 부속품이었을까요? 왠지 현실에 나타나는 예. 네. 그렇죠.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또 맞아요. 그런 느낌도 좀 받긴 네, 하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장 생활에서 한 인격체로 존중받은 게 아니고 그냥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었던 거죠. 네.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땠냐? 그레고르가 부모님의 빚을 청산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아들에게, 네. 그레고르에게. 근데 그레고르가 이렇게 벌레로 변신하고 나서 이제 먹이를 주질 않아요. 부모님은. 그리고 이제 여동생만이 간간히 청소를 해준다든지 먹이를 주러 그 방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계가 막막해진 거죠. 그레고르가 돈을 벌었는데 안 버니까. 네. 그래서 하숙을 치는데 그 하숙생들을 위해서 여동생이 바이올린을 켜요. 근데 이 벌레로 변신했지만 그레고르는 동생의 연주에 되게 감동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 감동에 겨워서 문을 열고 나오거든요. 더 잘 듣고 싶어서.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숙생들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엄마는 또 그레고르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네.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에 화가 나니까 그레고르에게 먹고 있던 사과를 던져요. 그래서 그 사과가 등에 박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치료해 주지 않아요. 네. 그레고르는 이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이제 식욕도 떨어져 가요. 동생이 챙겨주는 횟수도 점점 줄지만 그것조차도 식욕이 없어서 점점 안 먹게 되거든요. 네. 등에 있는 사과는 고통스럽고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병으로 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하기 전에도 과연 가족에게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졌느냐?
그럼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음. 단지 돈을 벌어오고 생계를 유지하니까 아들로서 인정한 거 아니었을까? 네. 예, 만약에 우리 이제 자녀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소중한 자녀가 어느 날 문을 열었더니 커다란 바퀴벌레로 변신을 했어요. 그러면 송영희 MC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처음이야 당황하겠지만 그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부모님이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벌레로 변신했더라도 네네. 그 아이는 나의 아이고 나의 사랑하는 그렇죠. 가족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겉모습이 변했을 뿐이지 그 본질은 여전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송영희 MC님께서는 내 아이를 인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네. 우리 아이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죠. 현대인들이 부속품으로 또는 교체 가능한 것으로 취급받을 때, 그다음에 고립될 때, 네. 인격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할 때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네. 이것에 대한 비판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인 거예요. 카프카의 변신은.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벌레라는 걸로 형상화해서 표현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변신이라는 것이 소외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구나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이 소설은 또 다 읽은 게 되시는데 네. 예. 그래서 그 챙겨주던 여동생이 네네. 이 그레고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소외되는지 표현해주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네. 자, 94쪽 네. 예, 네. 거기 읽어주세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직 사정을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괴물 앞에서 오빠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제 말씀은 저것을 없애야 한단 말이에요. 저것을 먹여 살리려고 참고 견디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왔어요. 아무도 우리를 나무랄 사람은 없어요. 네, 그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빠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 변하거나 뭐 내지는 그 사람이 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장인데 실업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내 아이가 학생인데 공부를 못했다거나 할 때 속상한 마음은 들 수 있지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그레고르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거죠. 변신 전에도 이미 존재를 부정당했기 때문에 벌레로 변신한 거죠. 벌레로 변신했기 때문에 부정당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존재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카프카는 그걸 표현한 거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님들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그 어떤 도구나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소외감 느끼지 않게 사랑해 주시고 하는 경영하신다면 그 사업이 더 번창하실 걸로 믿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이제 노 할머니가 소화가 안 돼서 병원을 갔는데 더 큰 병원을 찾으니까 가족들이 예. 왜 그냥 두지 더 병을 받기 이런 예. 현실에 또 그러한 생각도 많이 들고 예.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고독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다는 거에 그렇죠. 대해서 예. 이웃을 한번 좀 돌아보고 예, 따뜻한 예.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한 네. 요즘에 네, 그리고 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네. 네. 그런 현대인들은 다 생각을 해봅니다. 외로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 늘 외로움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권의 변신이라는 책을 우리 유영관 선생님께서 의미심장한 생각을 많이 하는 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꽉 찬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 방송 어떠셨는지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지혜가 또 번뜩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럼 오늘요 바비킴의 고래의 꿈을 들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6월달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eah, fell in love again, man.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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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a, da, da. Yeah.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하얀 꼬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는지 먼 훗날 어느 외딴 바다에 고래를 본다면 꼭 한 번쯤 손을 흔들어줘 baby 혹시 너라는 날지도 모르니 I'm fall in love again 너는 바다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고래 한 마리 I'm fall in love again 왜 이렇게 돌고 돌아야 하나 내 맘